자, 채널 제네시스박 오늘은 나땅 이소라 작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네. 네. 저희가 이제 오기 전에 이제 여기 밑에서 좀 커피숍에서 좀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눴고요. 이제 그 내용 좀 덧붙여가지고 좀 전달 드릴 수 있는 내용이 많을 것 같은데 저희 채널에서는 또 이렇게 또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직장 다니다가 경매 투자를 하게 돼서 또 삶이 바뀐 사람이고요. 지금은 경매 전문 아카데미 행꿈사닷컴 부원장이고요. 경매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무조건 수익 내는 실전 부동산 경매라는 책을 냈고요. 올해는 나는 오를 아파트가 좋다라는 두 번째 책을 내게 됐습니다. 네. 이게 지금 신간인데, 네. 이제 여기 제가 이제 본문 더보기하고 고정 댓글에 달아둘 건데, 이 책이 지금 우리가 지금 촬영하는 날은 6월 1일 촬영하고 있는데, 네. 서점이 아직 안 깔렸죠? 네, 이게 지금 아직 네. 어제 그 종이책이 처음 나와가지고요. 네네네. 아직은 안 깔려 있습니다. 저는 그 원고를 좀 감사하게도 먼저 받아서 그 책을 먼저 읽고, 이게 좀 질문지를 준비를 했는데, 사실 나땅님 같은 경우는, 네. 근데 그 나땅 그 닉네임의 뜻이 뭐예요? 나도 네. 땅부자입니다. 나도 땅 부자. 얼마 전에 빌리부님 나오셨는데 네. 빌딩 부자. 맞아요. 비슷하네. 근데 그게 네. 이제 뭔가 네. 큰 활동을 하려고 만든 게 아니고 네.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는데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분도. 네. 그러다가 네. 이제 뒤늦게 바꾸기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그냥 쭉 쓰게 됐습니다. 네, 뭐 어차피 뭐 이제 땅 부자, 건물 부자, 네, 부동산 네. 부자 네. 이미 부자시잖아요. 네, 그냥 뭐 열심히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특히 요즘에 이제 경매 관련된 내용도 관심들이 많고 네. 특히 이제 경매 강의를 먼저 시작을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전작은 경매 관련 책이란 말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좀 활동도 좀 많이 하고 계시고 투자도 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근데 이번 책은 보니까 제가 약간 경매랑 연관성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제목이 나는 오를 아파트가 좋다고 말 그대로 아파트 투자와 관련된 네. 책이에요. 약간 좀 부족한 저의 졸저. 아파트 투자의 정서가 살짝 비슷하게 묻어가야지. 어떻게 뭐 이게 일반적인 아파트 투자사인데 이런 책을 좀 집필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제가 경매 강의를 했는데 저희 경매 아카데미는 좀 경매 특수물건이 전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경매 그 중에서 이제 엔트리반, 기본반을 가르쳤는데 이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도움을 드리려고 질문도 다 받아보고 직접 만나보고 했어요. 그거 2018년도부터 그렇게 했는데요. 결국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아파트도 있지만 다른 분야가 많아요. 근데 초보가 처음 시작하는 거는 아파트더라고요. 그래서 경매 강의도 좀 아파트에다 타겟을 많이 맞췄습니다.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이 초보가. 그래서 아파트 경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를 가르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데 질문이 이제 경매도 모르지만 이렇게 부동산을 모르더라고요.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 네, 부동산 자체를 몰라서 권리 분석에는 하자가 없는데 그래서 나 이거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물건을 입찰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자기가 대출이 얼마 나오는지 취득세 얼마 나오는지 이런 것도 아무것도 이제 모르시고 어느 날 갑자기 알고리즘에 이끌려서 그래 나 경매를 해야겠어.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그랬어요. 친구가 너 경매 한번 어때? 이래서 경매책을 읽었는데 경매책에는 경매에 대한 방법만 나오지 이 부동산의 그 본질이나 어떤 시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경매 책을 보면 경매로 돈 벌었다는 얘기만 나오지 뭐 다른 거 공부를 더 해야 된다는 얘기는 또 없어요. 왜냐면 그것만 좀 충실히 담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수많은 수강생을 만나면서 저희 행꿈사닷컴이 21년도 6월 달에 이제 처음에 사이트 오픈을 했는데 그 이후로 정규 강의 2,000명, 그다음 특강 500명 넘게 수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2018년도부터 했다는 거, 그리고 행꿈사 말고 외부 강의 또 했다는 거를 고려를 하면 한 5,000명 정도는 수강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먼저 알아야 될 거를 공부를 하지 않고 경매를 먼저 하더라. 근데 부동산 이 시스템 자체가 공부를 하는 게 문고리를 뭘 잡고 먼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네. 청약을 시작을 하시는 사람은 청약만 이제 바라보고, 또 갭 투자 하시는 분들은 갭 투자만 보고, 경매 하시는 분들은 경매만 막 판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그것만 잘해도 뭔가를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보니까 내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항상 선택의 여지는 있었어요. 내가 몰랐을 뿐이지. 네. 항상 선택의 여지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가점이 높아서 청약이 더 유리한데도 강의를 갭 투자를 먼저 듣거나 경매를 먼저 듣거나 해서 자신한테 더 유리한 어떤 투자로 시작을 못하고 좀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우리 이제 놀이동산 가면은 네. 전체를 보고 네. 아, 내가 이걸 타고 싶어. 그러면 그걸 향해서 가잖아요. 네. 그것처럼 전체 어떤 판을 보고 아, 나는 청약이 좀 유리하겠구나. 나는 경매가 유리하겠구나. 이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좀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있었어요. 이 질문을 듣고 답답한 것도 있었고. 네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골고루 좀 지식을 한 겹 정도 깔고서는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서 이 책을 좀 쓰게 됐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래서 책을 이제 다 봤는데, 목차를 보니까 1장이 아파트에 투자한다. 네. 2장이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보는데, 이게 약간 좀 대출 관련된 내용, 특히 대출 관련 내용도 있고, 이제 집테크 관련된 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맞춤형 투자로 실속 챙겨. 여기 이제 청약, 분양권, 경매, 갭 투자, 재건축, 재개발 이렇게 다 나오고, 특히 이제 자산별 투자 모의 실험 이거 재밌었어요. 6천만 원부터 5억까지. 네네. 그리고 이제 세금도 이제 4장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5장, 마지막 5장에는 이제 부자들만의 원칙 해가지고 특히 좋았던 게 이제 시세 서열 이야기, 입지의 4요소, 생애 주기별 투자 방법. 그러니까 되게 골고루 많이 쓰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기본적인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좀 입문서, 네. 그리고 부동산 중에서도 좀 많이 친숙하고 실생활에 관련된 게 아파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하시기에 좀 좋고, 특히 아파트 사이트, 뭐 호갱노노, 네이버 네. 부동산 그런 것도 막 있더라고요. 네. 실제 많이 쓰시죠? 그럼요. 네. 그거 도구가 네네. 잘 이렇게 편안하게 써지지 않으면은 네. 이제 좀 고생을 하게 되는데 요즘에 사이트 너무 잘 돼 네. 있어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것도 제가 좀 이따 질문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작년 하반기 때 분위기 진짜 안 좋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많이 떨어졌다가 최근 이제 1.3 대책 이후로 좀 일부 지역에서 좀 약간 반등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로부터 지금 한 5개월 정도 지났는데 반등을 이제 시작했다. 네. 아니다. 아직은 모르는 거다. 좀 의견들이 좀 나뉘고 있거든요. 작가님은 좀 의견이 어떠신가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바닥이다. 네, 바닥이고 반등은 아니다. 네. 반등을 다 같이 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회복을 하는 지역도 있고 회복을 못하고 네. 좀 장기적으로 그 가격대를 유지하는 지역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통계나 이제 평균과 실제 우리 자산과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반평균 점수 올라가도 내 점수는 안 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 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점 대비 지금 한 30% 정도 빠진 정도에서 멈췄는데 경매 낙찰가도 최저 매각 가격이 70% 정도가 마지노선이었었어요. 제가 그거보다 더 떨어지면 오히려 높게 낙찰된다라고 얘기를 좀 했었고 70% 정도가 됐다면 전고점 대비 지금 30% 정도 빠졌다면은 그 가격에서는 더 빠지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주 많은 동네 정말 분위기가 안 좋아요. 심지어는 21년도에서 하반기에서 22년도 상반기까지 그 전세가가 지금 현재 매매가보다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 금액? 네. 그러니까 고점 전세에 들어갔는데 그 뒤로 가격이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조금 더 하락할 거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보고 계세요.
왜냐하면은 전세 폭탄 있다 이거. 22년도 고점에 전세 들어간 물량이 매물로 나오는 그때 24년도까지는 네. 분위기가 좋기 힘들다. 왜냐하면 이 물건들이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지금 높은 물건이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이 나올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저께 리치고 네네. 대표님도 24년도 하반기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지금 뭐 실거래가를 보면은 지나치게 빠졌다 싶은 지역들은 제일 먼저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빠진 가격이라면 더 내려가진 않을 것이다. 근데 22년도 이후에 거래가 안 됐다면 네. 그 가격이 30% 내려가야 소비자들이 그나마 좀 거래가 될 것 같다. 매수자들이 받아들일 겁니다. 왜 얘만 안 빠져? 이야, 그러니까 그 이제 지역마다 네. 다르겠지만 쉽게 말해서 그거군요. 다들 지금 그 맞아야 될 거 맞았다는 거죠. 네, 먼저 맞은 데는 이제 그쵸. 끝난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직 그 차례가 아직 안 온 애들 아직 안 왔다. 네, 아직 안 온 데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반등이라고 감히 말 못하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거죠. 거기는 네. 지금 2022년도 가격으로 네. 실거래가 멈춰 있기 때문에 네네. 거기는 아직 맞을 네. 매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실거주하고 계시거나 네. 뭐 이렇게 좀 투자용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그 데이터를 한번 좀 보시고요. 데이터에 관련된 것도 저희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에게. 자, 그러면은 좀 전에 질문하고 연계되는 건데, 자, 그럼 책에도 나와 있어요. 재테크보다 집테크가 중요하다. 자, 그러면 집테크를 좀 어떻게 하면 좋은지, 네. 이게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포지션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이제 막 내 집 마련 하시려는 분들, 0에서 1로 가거나 1에서 1로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이제 다주택자이신 분들, 좀 나눠가지고 말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아파트, 똑같은 아파트라도 네. 포지션이 다 다르더라고요. 네네. 지금 이제 제가 부평 금호 네. 아파트를 이제 하나 예시를 좀 들었었는데, 네. 그게 정고점이 네. 5억대 초반이었었습니다. 5구가 네. 정고점 전세가 3억 4천까지 있었고요. 네네. 지금은 거기 산공역 역세권인데요. 네. 가격이 이제 2억 7천에서 8천, 네. 그러니까 3억이 안 돼요. 네. 그리고 전세가 1억 7천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네. 그 이 아파트를 예시를 들자면은 네. 이 아파트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실거래가 2억 7천이니까 여기서 더 빠지지 않을 겁니다라고 얘기하지만 5억에 산 사람은 네. 떨어진다라는 거고, 네. 지금 3억 4천에 전세 살고 있는 사람, 네. 2천에 100만 원에 월세 살고 있는 사람, 네. 이제 1억 7천에 전세 들어가는 사람, 같은 아파트라도 그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네네. 저는 지금 자기가 들어가 있는 무주택자인데 들어가 있는 전세금보다 매매가가 더 내려왔다면 충분히 그걸 매수해도 되는 어떤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내가 지금 3억 4천에 전세 살고 있는데 매매가가 3억 4천이야. 아니면 2억 7천으로 내려왔어. 네네. 그러면 그걸 좀 매수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 가격에. 그 전세가 3억 4천이었다라고 하는 거는 유동성이 들어왔을 때 좀 그 가격으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한 번도 3억 4천이 안 된 아파트보다는 네.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약간 사람 심리가 불안하잖아요. 그쵸. 뭐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집이 더 떨어질까봐 못 샀잖아요. 못 네. 샀는데 항상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은 네. 올랐으면 올라서 있고 네. 떨어졌으니까 더 떨어져서. 근데 네. 이 부평금호 요 아파트를 이제 예를 들면은 네. 앞으로 5천 세대 입주가 예정이 돼 있어요. 네. 그 부평 그랑힐스 뭐 네. 그래가지고 5천 세대 입주하면은 다시 한번 몸살을 앓을 겁니다. 음. 그러니까 소유자들이 그 가격에 울면서 팔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에 그런 리스크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이 매도자들도 그 가격에는 좀 안 팔 수 있다. 버텨볼 수 왜냐면 있겠죠. 그렇죠. 왜냐면 여유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또 이유 중에 하나예요. 네. 서울의 원룸 월세도 60만 원, 70만 원, 강남은 고시원도 70만 원인데 지금 디딤돌 대출을 받았을 때 네. 이자보다 월세가 비싸더라고요. 어. 이자는 100만 원, 맞아요. 월세는 100만 원인데 이자가 네. 67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내가 이 월세를 내고 있다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내고 있다면,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랑, 근데 우리가 내는 돈은 원리금을 같이 내니까, 한 달에 150만 원을 내는데, 이자는 50만 원, 이자는 100만 원, 원금은 50만 원. 네. 이렇게 돼요. 그럼 150이 나가니까 굉장히 큰 부담으로 그렇죠. 느낄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월세 100만 원을 낸다고 했을 때는 현금 유출이 원리금이 더 많죠. 네. 근데 내가 월세하고 이자를 비교를 했을 때 이게 비슷하거나 이자가 더 낮다면 사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죠. 뭐 어떤 자기 집에 대한 안정감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가격이 좀 많이 내려왔는데 네. 조금 더 내려간 다음에 잡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네. 앞으로 뭐 장기 불황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네. 오를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는 오르든 내리든 집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전세 사기 당한 게 다 네. 이제 빌라, 그다음 나홀로 아파트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주거 상품으로 좀 가치가 떨어지는 데 살으셨던, 그것도 임대로 살으셨던 분들이 좀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 이거를 이렇게 떨어졌으면 우리는 답을 한번 본 거예요. 네. 패를 한번 깠어요. 네. 아, 얘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펀더멘탈을 갖고 있는 거라는 거를. 그래서 많이 올랐다가 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푹 떨어졌다면 네네네. 지금 뭐 인덕원도 많이 올랐다 많이 떨어졌는데 그 인덕원의 가치는 계속 있으니까 내가 너무 바닥 이거보다 더 떨어지는 거 기다리기보다는 또 놓치기보다는 좀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또 1주택자는 사실 지금 갈아타기 되게 좋은 시즌이잖아요. 네네네. 제가 보니까 상승장에서는 상급지와의 가격이 벌어졌다가 네. 하락이 되면 이 가격 차이가 붙어요. 그러니까 전에 상승장에 매매가가 8억 정도 차이가 났던 단지가 있었다면 네. 하락이 되면 이게 눌러 붙으면서 2억 이렇게, 그러니까 비싼 건 좀 더 많이 떨어지잖아요. 가격이. 네네. 그 절대적인 가격이. 네네. 프로테이지는 비슷하더라도. 네네네. 그래서 내가 진짜 가고 싶었던 단지가 있는데 손이 닿는다면, 네. 그 단지가 닿는다면 지금 좀 갈아타는 시즌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 이 거래가 재개되면서 제일 먼저 거래됐던 데가 이 잠실이었잖아요. 잠실 뭐 좀 약간 몇 군데 인기 있는 지역들 중심으로. 네, 네. 그러니까 마포에서 자기 집 네. 팔으신 분들이 네. 일로 잠실로 넘어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1주택자는 이제 우리가 내가 가고 싶었던 지역에 손이 닿는다면 네. 가격이 차이가 상승장 때는 더 벌어지기, 지금은 내 집도 떨어졌지만 내 위에 집도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내 손이 닿는다면은 윗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네. 좀 절호의 찬스 같고요. 네. 다주택자는 아직까지 주택 투자를 하기에는 네. 취득세 중과나 네. 뭐 그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다주택자는 내가 이미 이제 2주택 이상, 그러니까 2주택까지는 괜찮잖아요. 네. 뭐 꼭 강남 2개 아니고서야 하나 네네. 비규제. 지금 여의도도 비규제인데. 네.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이거를 다주택 중과까지 맞으면서 3개까지 해야 되기에는 아직 취득세나 또 경매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들이 많은데 이 담보대출이 아직 그렇게 풀리진 않았어요. 얼마 정도 나오나요? 뭐 다 다르겠지만 케이스가. 그게 DSR을 그대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좀 갑자기 한숨이 나오네. 네, DSR 뭐라고 DSR을 봐요. 네. 그러니까 기존 대출이 있으면은 네. 이제 대출이 좀 나오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아니면은 뭐 거의 이제 법인은 지금 또 대출이 나오거든요. 법인 3월 달부터 네. 나오게 되는데 또 취득세 있고 보유세 있고. 뭐 좀 취득세 관련해서 뭐 소문 들은 거 없으신가요? 제가 그 취득세를 책에 넣었다가 그 수정했다 다시 다시 수정했어요. 이게 네. 이제 완화될 줄 알고 저도 그랬어요. 완화된 걸로 썼는데 네. 이제 아니래. 그래가지고 아까처럼 약가맹크로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엎었는데 아직 얘기는 없고 네. 일단 경매도 다주택자가 하기에는 호락호락하지가 않고 일반 은행에선 대출이 안 나오고요. 뭐 이렇게 이금융
이나 좀 이렇게 힘든 대출, 일반인들은 조금 거부감이 있으신 대출은 또 하시는 분들은 또 해요. 뭐 급하신 경우는 아니면 좀 목적이 네. 명확하신 경우. 맞아요. 그래서 다주택자는 내가 이렇게까지 두드러 맞으면서도 또 주택을 해야 되나? 공부를 좀 다른 공부를 더 해서 좀 다른 거 해야 되나? 이런 거 고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1가구 2주택까지는 지금 세법에서는 좀 해볼 크게 만하다.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무주택이에요. 무주택자는 근데 또 당사자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괜히 무주택자가 아니거든요. 이유가 있어. 네. 여태까지 네. 안 샀으면은 네. 이제 뭐 사정이 있는 거예요. 네. 사정이 있어서 무주택자들은 이제 또 지식도 많이 없으신 분들이 많고 두렵죠. 걱정도 되고. 맞아요. 일단은 시장 안에 들어와야 이 안에서 보이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데 한번 발을 들인다는 게 많이 두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불바다 이제 경매를 시작했잖아요. 네. 경매는 가시밭길이거든요. 네. 해보면 모르는 거 투성이고 두려운 일이 많아요. 그 가시밭길을 갈 수 있는 거는 이제 뒤에 불바다가 있어야 갈 수가 있어요. 편안하면은 이제 그 길을 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무주택자가 집을 사게 되는 어떤 계기는 너무 집이 없어서 불편했다거나 집주인이 이렇게 힘들게 했다거나 어떤 집에 대한 결핍 그게 좀 컸던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언제나 이제 무주택자는 집을 항상 살 수 있게 이렇게 국가에서 이제 장려를 하고 있는데도 좀 지식도 많이 부족하고 이렇게 용기도 부족하고 그렇게 해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전략적으로 내가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일부러 취득을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